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6년 당시 바둑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을 모두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최종 결과는 알파고가 4승 1패로 이세돌에게 승리하였는데요. 이세돌의 1승은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의 승리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방송을 생중계하던 중국의 1위 커제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겨도 나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등 자신감 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2연승을 달리자 커제는 이세돌에게 절망을 느낀다, 인류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등 황당한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커제는 한국 바둑 팬들에게 밉상으로 찍혀 있습니다. 약 1년 후 2017년 알파고와 커제의 바둑 대결이 중국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이 세기의 대결을 볼 수 없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국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국 내에서 유튜브 접속이 차단되면서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야만 중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계를 예고했던 유쿠와 QQ 생중계망 등에서 갑자기 중계방송이 차단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각 방송사와 인터넷 플랫폼의 중계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바둑 1위가 참여한 빅 이벤트를 중국에서만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대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주요 뉴스로 소개하지 않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생중계를 갑자기 금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당시 커제가 패배할 경우 바둑의 종주국임을 자부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할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결 전부터 알파고의 승리는 예견되었습니다. 커제는 대국 초반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알파고의 바둑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인공지능을 분석했다는 듯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알파고에게 초반부터 제압당하며 결국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대결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커제는 눈물을 흘리며 알파고가 지나치게 냉정해 그와 바둑을 두는 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때 알파고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며 큰 소리를 치던 커제 구단이 절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커제만큼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커제의 참패를 보고 시진핑 주석이 분노를 금치 못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의 바둑사랑은 유명합니다. 시진핑은 통치 이념에서부터 외교 분야까지 바둑을 활용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둑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바둑에서는 치국의 도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국가 통치 신념의 밑그림도 바둑에서 그려냅니다. 시 주석은 한때 중국의 최강자였던 네웨이핑 구단과 절친으로 그에게 바둑 과외를 요청할 만큼 열정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중국 최강자로 여겨지던 커제가 완패당하면서 자존심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임에 불과할 수 있는 바둑이 왜 중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것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둑의 발상지는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 바둑의 발전은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중국과 일본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중국의 바둑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네웨이핑 등 강자들의 등장으로 중국의 자신감은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 무렵 전 세계의 프로 바둑 기사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대회가 개최되면서 중국은 우승을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회에서 한국의 조훈현 구단이 우승하면서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대회가 세계 최대 우승 상금 40만 달러가 걸려있는 응시배의 시작입니다. 응시배는 4년마다 한 번 열리며 바둑 올림픽 또는 바둑 월드컵이라고도 불립니다. 조훈현의 세계제패로 한국 바둑은 급성장을 시작했고 1회부터 4회까지 한국이 연이어 우승을 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뽐내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 년간은 중국에게 우승 트로피를 뺏기기도 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중국 기사들이 활약을 펼치자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바둑계를 후원하면서 매년 엄청난 상금을 건 국제 기전들을 여럿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키워놓은 판을 최근 들어 다시 한국의 프로 기사들이 상당수 점령하면서 중국의 상금을 모조리 쓸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7대 메이저 기전의 전적을 살펴보면 한국 측이 111승, 중국 측이 74승을 거두면서 한국이 확실한 우세에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자면 한국의 신진서와 중국의 커제가 양강구도이지만 승점 기준으로는 신진서 구단이 세계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818점을 넘어서면서 2위 커제와의 격차를 84점 차로 벌리며 크게 앞섰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한국 바둑계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를 평정한 그는 올해는 세계 바둑을 평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프로 기사들에게 꿈의 무대라는 응시배 결승에 진출하면서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춘란배 결승까지 오르면서 세계 재패가 머지않았습니다.
이날 결승 진출과 함께 프로통산 500승을 달성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런 실력자가 21살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지난해 다승과 승률, 연승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상금 랭킹까지 1위에 오르면서 지난해 상금으로만 10억 원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둑계 전설들의 대결에서도 한국이 승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바둑 황제 조훈현 구단이 전설들의 바둑 삼국지 농심 신라면배 이벤트 대회에서 한국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의 전설 내웨이핑, 창하오를 각각 꺾고 명불허전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설들이 나왔지만 1승 7패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바둑을 제패했다던 일본은 현재 바둑계에서 처참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바둑의 중심지로 꼽히며 일본 최고수들의 기본은 한국, 중국의 대다수 프로기사들에게 교과서로 통했는데요. 바둑 천재로 알려진 한국의 조훈현 구단이나 조치훈 구단은 물론이고 현대 바둑의 창시자로 불렸던 중국의 고 오청원 구단도 일본 유학파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일본의 바둑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에까지 추월당하면서 오늘날에는 바둑 최약체 국가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컵도 이미 10년 넘게 한국과 중국의 전유물로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아직까지 세계대회 우승 기록이 없습니다. 세계 문화 역사에서 일본의 바둑만큼 급격한 하락의 길을 걸은 분야도 흔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이 현재 처한 국가적 상황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둑계 안팎에서는 일본 바둑의 침몰이 사실상 예견된 것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특성상 한번 성공을 맛보면 그때의 성공 공식에 머무르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단축 등 급변하는 세계 바둑계 흐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대회 성적 부진을 자초한 것입니다. 당장 일본의 대표 3대 기전인 기성전과 본인방전, 명인전의 경우 아직도 제한시간 8시간에 1박 2일 대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기사들은 3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 국제대회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바둑이 최고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연결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국 타이틀을 세계 타이틀보다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1박 2일 바둑에 익숙한 일본의 고수들이 3시간짜리 국제대회에서는 부진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선 아직까지 승패와 무관한 예나 도의 수련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며 진정한 정신승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바둑계의 몰락의 진짜 이유는 뿌리 깊은 오만과 아집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본인들 방식의 제한시간만 고집해 부진한 성적을 면치 못했고 이 때문에 대중들에게도 외면받으면서 점점 바둑 인구도 줄어들어 세대교체 실패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바닥을 친 것일까요? 일본이 과거의 영예를 되찾고자 최근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일본은 뒤늦게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최강으로 평가받는 한국 바둑을 습득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유학을 보내 바둑을 배우게 하면서 특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종진 구단 아래서 바둑을 배운 일본 소녀가 일본 바둑사상 최연소 프로기사로 입단한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나카무라 스미레 초단은 일본에서 프로 구단의 아버지와 아마추어 강자인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 스미레의 아버지인 나카무라 구단은 일본에는 또래에 비슷한 적수가 없기도 하고 공부하는 환경도 한국이 훨씬 유리하다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의 바둑을 보면서 한국류라는 표현까지 쓰며 마구잡이식 무식한 싸움 바둑이라는 이미지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류가 오랜 전통을 지닌 고상한 일본 미학의 완승을 거두고 세계를 평정하면서 한국류는 곧 전투적이며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생명력 넘치는 매력적인 스타일로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의 한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둑도 다른 스포츠 종목처럼 촘촘한 시간표에 따라 연습 대국과 복귀 등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면서 전략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전 세계 랭킹 1위를 배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응시배, 춘란배 결승과 남은 대회들 모두 우승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어 다시 한번 한국의 바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